유대인 사회에는 랍비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있다. 랍비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지위로 모두가 랍비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랍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뛰어난 머리다. 일단 랍비가 되면 구성원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들 간의 교육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작용을 만들어내어 결국 유대인 전체가 점점 머리가 더 뛰어나도록 바꾸어 간다. 유대인 자녀 교육은 랍비들이 지혜를 모아 구약성서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대인만큼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는 없다. 이런 유대인 자녀 교육은 7가지 측면에서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자녀 교육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대인 어머니들은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여성이야말로 최초의 교육자이며 자녀 교육의 의무는 당연히 여성의 몫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신세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녀에게 베풀되 그 대가로 자녀에게 신세지는 것은 수치로 생각한다. 부모는 주기만 하고 자녀는 받기만 하는 것이다. 셋째,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좋은 머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 성전인 탈무드 속 이야기로 엮어서 전달한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학문 습득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즉 원리를 터득하고 사고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구구단도 외우게 하지 않고 스스로 깨치도록 한다. 넷째, 계속 질문하여 생각을 유도한다. 그들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일방식이 아니라 주로 대화식, 질문식, 토론식 교육을 한다. 교사가 이야기하면 아이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교사와 아이 사이에는 주고받는 말이 많아야 교육 효과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대화법은 교사나 부모에게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사줄 수 없는지 아이에게 설명하고 아이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섯째, 배움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한다. 유대인 초등학교 교사는 1학년 어린이들 앞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벌꿀이 묻은 손가락으로 쓴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배울 것은 모두 여기 쓴 22자로부터 시작하며 그것은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여섯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한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위인에 대해 말하고 선택된 민족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다. 물론 고난의 역사도 중요한 교육의 하나다. 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역사를 인식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우 성숙해진다. 이런 성숙은 자신을 나태와 방탕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일곱째, 성전을 통해 교육 철학을 전수한다. 유대인들은 뛰어난 랍비들의 지혜를 축적하여 만든 탈무드나 타라 같은 성전을 통하여 동일한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교육은 결국에는 몰입적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